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플러스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카카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뭐 직전부터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려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조금의 특이사항이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 뭐 썩 좋지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뭐 보시면은 코스피수 마이너스 1.36%,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1.21%대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진정세를 보여주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양시장에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관련된 소식이 증시의 하방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준금리가 이번에 이제 1.25%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금리 수준으로 되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시장 내 수급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무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관련해서 종목들에 대해서도 대응하실 건 좀 대응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매매를 하셔야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있어서는 셀트리온이 분식회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뭐 직전에 나왔던 그런 이슈였긴 했지만 또다시 재점화가 되면서 마이너스 12%대 하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카카오와 관련해서도 이제 먹튀 논란이 최근에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관련해서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도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규제 소식에 이어서 또 이 같은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런 부분도 주가에는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투자자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뭐 직전부터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이죠. 그러면서 직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뭐 대략적으로 좀 짚어서 말씀드리고 좀 이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때 당시에 제가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렸었고 액면 분할했을 때, 그러고 나서 주가가 약 한 달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도 제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매도 의견 드린 이유는 직전에 이제 음봉에서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졌다. 요거는 좀 기관이나 외국인이 물량을 넘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카카오가 주가가 이렇게 장대음봉이 연속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카카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12만 8천 원 구간에서는 좀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에 카카오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직전에 저점 라인 이탈할 때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카카오에 대해서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격권에 근접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 진행이 된 그런 모습인데, 뭐 이런 구간에서 매도 잘 하셨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불필요한 손실을 좀 줄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런 라인에서 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또 기술적 반등은 먹으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금은 일단은 뭐 아직 결정난 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격권 이상에서는 다들 좀 청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보통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오르지도 않고요.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 상승을 하게 되고, 하락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국면에서는 매매 타점을 잘 잡아야지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지, 자칫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찐반인가 하고 따라 붙으시면 그때는 이렇게 깊게 물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전에 카카오에 대해서 이런 기간에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들어왔던 거는 보시면은 요때 저점과 요때 저점을 이은 주요 지지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때 당시에 요 채널 밑으로 좀 언더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런 라인에서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그 상단으로 좀 오버슈팅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대로 주가가 밑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채널을 하향 이탈했다 하면은 과매도되는 측면으로 좀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우리 카카오의 주가가 다시금 조정세를 나타내면서 이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 현재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나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더 좋은 가격권을 선점을 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직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요 RSI라는 지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지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30을 하회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달에 카카오가 이렇게 RSI상 과매도 시그널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돌려주었던 것만큼 지금 현재 카카오도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가격권에서 주가가 좀 더 밀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와 같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좀 이러한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돌려주는 흐름은 얼마든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런 라인에서는 좀 비중을 정리하실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약 11만 원 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요 하단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채널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다시금 좀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단기적인 포지션은 매수, 그리고 단기적인 포지션은 매도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과매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카카오에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분명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가 상장이 또 될 예정인데 우리 카카오는 지금 많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알짜배기 자회사들을 다 떼어내서 상장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침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서도 말이 참 많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지주사가 자회사들을 상장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우리 카카오에 투자를 할 목적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SK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특이 케이스로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뱅크나 페이 상장시킨 다음에 이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앞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기준금리를 벌써부터 한 차례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해 우리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주었던 이유가 물론 자체적인 성장성도 있긴 하겠지만 좀 유동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자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질 수가 있는데 수요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자산의 가격 역시 같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 시점에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반납할 가능성 역시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좀 매도를 하셨다가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카카오가 좀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고 이런 흐름이 포착이 됐을 때 다시금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의미 있는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라인에서 이런 가격권에서 장대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듯이 그리고 요날 같은 경우 이때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겼듯이 직전에 이제 이러한 라인을 보시면은 우리 카카오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장대양봉이 한 번씩 나와주었고 이럴 때 또 거래량도 많이 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보시면은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끌어올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포착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 물타기를 하시는 것도 썩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은 좀 대응하실 구간에서 대응하셨다가 이후에 좀 주가가 다시금 좀 돌려준다 하면은 그때 다시 좀 진입을 해보시는 방식이 좀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시간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카카오 일단 단기적으로 돌려주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단기간 이렇게 좀 돌려줬으면 좋긴 하겠지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이 라인을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탈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지만 다시금 이 채널 안쪽으로 복귀해주는 흐름은 좀 기다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주식 플러스 영상 시청하면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두셨다가 이후에 올려드린 영상 참고들 하시면서 대응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플러스 뭐 카카오는 일단 브리핑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 청산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 요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VIP 메신저 추천 내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추천드릴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요. 종목명, 매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골프존이라는 종목 직전에 이제 13일 날 절반의 수익 청산 완료했습니다. 자, 보시면 뭐 68만 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48만 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지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린 내역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건데, 이번 주에 추천드린 내역이고요. 보시면 뭐 59만 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좀 많은 분들께서 또 수익 가져가셨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 플러스에서는 이때 당시에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절반 매도하고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고, 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두 종목 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토비스라는 종목 보시면 이것도 저희가 최근에 진입해서 수익 청산 완료했는데, 토비스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니테크노라는 종목도 수익 청산 완료했는데, 보시면은 뭐 80만 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가져가셨다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엠플러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플러스 30% 정도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인데 130만 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86만 원, 73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도 수익 가져갔습니다. 자, 엠플러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저희가 진입했던 날짜가 이제 요날이었습니다. 요날 진입했다가 요날 전량 수익 청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 주가가 더 올랐는데 뭐 아쉽긴 하지만 플러스 30% 정도 내드렸으니까 뭐 괜찮게 수익을 내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주식 플러스 함께 하시는 VIP원님들의 수익을 안겨드리는데, 사실 저희 그렇게 서비스 요금 자체가 비싸진 않거든요. 자, 보시면은 저희 주식 플러스 서비스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두 달에 44만 원, 네 달에 77만 원, 그리고 증권사 제외하시면은 1개월의 기간을 무료로 더 드리는데 한 달에 15만 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너무 저렴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종목들 만나보시면서 이렇게 좀 수익들 창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가입 상담 문의는 아래에 보시는 번호 010-7504-5987번으로 하셔가지고 성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좀 더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하시면 뭐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한번 도움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수익들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후에도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 플러스 영상 시청하면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